기원전 210년 중국의 한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진나라의 거대한 수레 행렬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이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행렬, 뭔가 좀 이상합니다. 수레 주변으로 파리떼가 새카맣게 들끓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백성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립니다. 황제 폐하의 행렬에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그러자 호위병들이 이렇게 둘러댑니다. 황제께서 드실 절인 생선을 싣고 가는 중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수레의 문을 열면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장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생선더미 한가운데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시신이 짐짝처럼 묻혀 있었던 겁니다. 살아서는 스스로를 신이라 칭했던 남자,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장생을 꿈꿨던 절대 권력자. 그런 그가 왜 마지막 가는 길엔 썩은 생선과 함께 뒹굴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황제의 죽음을 둘러싼 치밀한 음모, 그리고 평생 남을 믿지 못했던 진시황의 비극적인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정복자 진시황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다 생선 수레에 실려간 인간 진시황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역사적 기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천하의 황제가 도망친 날, 진시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호랑이 같은 눈매, 쩌렁쩌렁한 목소리, 천하를 호령하는 카리스마, 보통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은 그의 어떤 순간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배신합니다. 기원전 227년, 진시황이 아직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연나라의 사신 형가가 지도를 바치겠다며 황제에게 접근합니다. 지도가 펼쳐지는 순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비수, 독이 묻은 단검이 번뜩였습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 무협지 속 영웅이라면 단숨에 칼을 뽑아 자객을 베었겠죠. 그런데 진시황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뒤로 벌러덩 넘어지더니 체면이고 뭐고 없이 기둥 뒤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겁이 많아서였을까요? 여기엔 당시의 의전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의 칼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길이가 무려 1m가 넘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급할 때 허리춤에서 칼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신하들은 법도상 무기를 소지하고 대전에 들어올 수 없었고, 대단 아래 무사들은 황제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죠. 결국 천하의 진시황이 칼집을 붙잡고 쩔쩔매며 뒤둥을 빙빙 도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의원이 약주머니를 던져 자객의 시야를 가렸고 한 신하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폐하, 칼을 등 뒤로 돌려 뽑으십시오. 그제야 겨우 칼을 뽑아 자객을 물리쳤지만 진시황은 한동안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뼈저린 교훈을 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놈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이날의 공포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의심병의 씨앗이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권력이라는 이름의 정신병. 죽다 살아난 진시황은 이후 권력에 대해 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집착이 어느 정도였느냐?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왕이나 조상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함부로 쓰지 않는 동양의 관습인데요. 진시황은 이 관습을 역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인물입니다. 진시황의 이름은 영정입니다. 그래서 정사 정자는 금지어가 됐죠.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음이 같은 발을 정자까지 못쓰게 막아버립니다. 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1월을 뜻하는 정월이라는 단어조차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백성들은 수백 년간 써오던 말을 버리고 1월을 단월이라 바꿔 불러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찜이라 부르게 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어 오직 자신만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위의식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극도의 불안감입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야만 안심이 되는 상태. 내 이름 한 글자에 수천만 백성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보며 그는 내가 진정한 세상의 지배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생아라는 꼬리표. 그를 폭군으로 만들다. 그가 이렇게까지 권력과 정통성에 집착했던 이유. 사실 더 깊은 곳에 콤플렉스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 여부리 열전에는 아주 묘한 기록이 나옵니다. 진시황의 어머니인 조이가 원래는 거상 여부리의 첩이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진나라 왕자 자초에게 바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진시황의 진짜 아버지는 왕이 아니라 장사꾼 여부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패망한 나라의 군주를 깎아내리기 위한 후대의 조작이다라는 주장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진시황 본인이 평생 이 소문에 시달렸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볼모로 잡혀있던 조나라에서,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궁궐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사실은 장사꾼의 핏줄이라며? 왕실의 후손이 아니래. 이런 말들이 그의 귀에 안 들렸을까요? 자신의 핏줄을 의심받는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누구보다 압도적인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정복전쟁을 벌였고 육국을 통일했으며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봐라. 내가 가짜라면 어떻게 이런 위협을 달성하겠느냐. 어쩌면 그가 이룬 거대한 제국은 평생 그를 따라다닌 사생아 콤플렉스를 덮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다 독을 마신 남자. 그는 천하를 가졌고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진 시황에게 남은 마지막 공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으니 놓고 가는 게 억울했을까요? 그는 불로장생에 미친 듯이 매달립니다. 전국 각지로 방술사들을 보내 불로초를 찾게 하고 좋다는 약은 다 가져오게 했는데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당시 방술사들이 먹으면 신선이 된다던 약. 그게 바로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은 상온에서도 액체로 존재하는 신비한 은색 금속이죠. 고대인들은 이 변하지 않는 성질이 영생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진시황은 이 맹독성 물질을 매일 조금씩 마셨습니다. 처음엔 피부가 팽팽해지는 것 같아 기뻐했겠지만 현대의학은 그것이 중독에 의한 부종이라고 말합니다. 사기에 기록된 말년의 진시황을 보면 전형적인 수은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을 심하게 떨고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밤마다 앞귀가 보인다며 감각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폭군이라 기억하는 말년의 광기 어린 악살과 숙청들. 그것은 어쩌면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뇌까지 파고든 중독으로 인해 정신이 무너져 내린 한 병자의 발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마신 약이 오히려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니 역사상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요? 썩은 생선 수레의 진실. 결국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50세의 나이로 궁궐 밖 순행지에서 급사합니다. 그러나 왜 천하의 황제를 생선더미 속에 숨겼어야 했을까요? 당시 진시황은 편집증적인 의심 때문에 자신의 거처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형가 암살 시도 이후 진시황의 의심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자객이나 암살자의 침입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자신의 잠자리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했습니다. 황궁의 거대한 궁전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하룻밤을 자는 침실의 위치를 매일 밤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선지와 움직이는 시간마저도 극비에 붙였습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언제 출발할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환관과 경호 책임자뿐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잠자리나 동선을 유출했다는 의심만 들어도 진시황은 그 자를 찾아내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이런 극도의 불신 속에서 황제가 궁궐 밖 순행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려 했던 황제는 결국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순간 그의 곁에는 한관 조고와 승상이사, 그리고 막내 아들 호해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맞댑니다. 황제의 죽음이 알려지면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장남부소가 즉위하면 우리는 숙청당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도 함양까지 돌아가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순진한 호해를 황제로 앉힐 시간 말이죠. 그래서 황제가 살아있는 척 연극을 시작합니다. 매일 수레 안으로 식사를 들여보내고 상소문을 받아오는 척 쇼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 날씨는 속일 수 없었죠. 시신이 썩어가며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자 환관 조고가 유안을 낸 겁니다. 행렬 앞뒤에 절인 생선, 전복과 같은 해산물을 잔뜩 실어라. 그 비린내로 시체 썩는 냄새를 덮어보자. 이것이 바로 그가 생선 수레에 실린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시신을 운반한 게 아니라 권력을 훔치려는 간신들의 치밀한 시체 냄새 은폐 작전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며 평생을 숨어 살던 황제의 최후가 결국 자신의 시신을 썩은 생선 취급하게 만들었다는 것. 참으로 비정하고 허무한 결말입니다. 진시황이 남긴 역설적인 유산. 진시황이 죽고 난 뒤 그가 세운 제국은 고작 4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권력도 이름도 핏줄도 허무하게 사라졌죠. 조고와 이사의 음모로 제국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고 진시황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내란과 반란의 파국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진정한 역사적 역설을 발견합니다. 진시황의 일생은 통제와 권력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문자를 통일했고 도로폭을 통일했으며 심지어 백성들의 언어 습관까지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통제하는 단 하나의 힘. 죽음 앞에서 그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거처, 잠자리, 행선지를 매일 바꾸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은 결국 자신의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신처럼 군림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썩은 생선과 뒤섞여야 했던 남자. 그의 극도의 편집증과 고독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프고도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그의 죽음과 매장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덕분에 역설적이게도 그의 무덤인 진시황릉은 도굴되지 않고 2000년을 버텼습니다.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땅속에 묻었던 수만 개의 병마용들, 그 흙인형들은 오늘날까지 생생한 표정으로 남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진짜 황제임을 증명하려 자신의 모든 흔적을 통제했지만 2000년 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남긴 가장 크고 슬픈 흔적들입니다. 그것은 만리장성처럼 거대하고 병마용의 표정처럼 복잡하며 마지막 순간에 썩은 생선 냄새처럼 비루했던 두려움과 고독에 사로잡혔던 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남자. 어쩌면 진시황이 쌓아올린 그 거대한 만리장성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그만의 거대한 보호막은 아니었을까요? 역사 속 또 다른 얼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